새해가 된다는데 왜 희망이 느껴지지 않지? 뭔가 계속 더 힘들 것 같은 느낌. 그래도 새해에는 내 삶이 조금 더 나아지고 발전하면 좋겠는데. 황상민 박사님, 새해에는 어떻게 해야 제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변화된 삶, 발전된 삶을 살고 결실을 맺을 수 있나요? 새해에 성공적인 삶을 만들기 위해 황상민 박사님의 통찰력 넘치는 조언이 필요하다고요? WPI 상담 코칭 전문가 초급 과정 워크숍에 참여해보세요. 황상민 박사님에게 1대1로 자신의 삶의 고민에 대한 조언도 얻고 WPI 성격 이론에 대해서도 배우는 일거양득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초급 과정 워크숍에서 WPI에 대해서 배우면 자신에 대해 더 정확히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피지기 백전백승. 나와 나의 주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은 나의 삶을 성공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초급 과정 워크숍은 WPI 상담 코칭 전문가 과정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새해에 상담가로서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고 싶은 분들도 적극 참여해주세요. 상세한 사항은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02-6207-7430 또는 wpipc@naver.com 웹사이트 check.wisdomcenter.co.kr 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상민TV 여러분 시작합니다. 네, 드디어 황심이 나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황심입니다. 네, 근데 황심이가 지금 긴장해가지고 얼굴이 보니까 되게 긴장되시나 보죠? 안 긴장돼요, 박사님. 안 긴장돼요? 긴장돼야 되는데. 왜 그러세요, 저한테? 그러게요. 웃으시네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나오면 긴장돼가지고 얼굴 표정이 완전히 가는데, 역시 황심이 씨는, 2022년 황심이 씨는 좀 뭔가, 네,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 생각이 없으신. 네, 맞습니다. 맞다고요? 훌륭해요. 어떻게 이런 또 놀라운 어떻게 황심이 이런 황심이가 나타났을까요? 박사님한테 딱 맞는 맞춤형 황심입니다, 저는. 오, 그렇군요. 세상에 맞춤형 황심이 씨,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어요? 박사님, 제가 집을 마련하고 싶은데요. 집을 마련한다고요? 네. 결혼하세요? 그럼요. 저도 이제 올해 안에 결혼을 해야죠. 더 이상 이제 그렇죠. 나이가 연세가 이제 30이 넘으시고 40에 가까워지기 시작하니까. 박사님, 제 나이를 너무 그렇게 커밍아웃을 지금 하시면 커밍아웃. 그렇죠. 이제 곤란한데. 20대 후반인가요? 30대 초반인가요? 아니면 30대 후반인가요? 이렇게 질문해도 안 되는 거죠. 당연하죠. 왜 당연해요? 네 나이가 몇 살이냐 이런 거는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생활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이라는 거 아세요? 몰라요. 몰라요? 네. 먼 나라에서 오셨군요. 네, 자, 여자한테는 네, 나이 질문은 좀. 여자한테는 네. 나이 질문을 하면 안 된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집을 살겠다라는 걱정을 하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래 사겠다. 네, 오래 사고 싶은데, 오래 살 수 있을지가 걱정이에요, 박사님. 오래 살 수 있느냐 아니냐는 왜 본인 결혼하시는 분이 집을 해올 수 없어요? 적어도 황심이 씨하고 결혼할 정도면 집 정도는 장만된 분이어야 될 것 같은데. 같이 해야죠.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네. 말을 하냐고요?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그래도 본인의 기본적인 수준과 격이 있지. 적어도 내하고 결혼할 인간이라면 적어도 집은 장만해야 된다. 이 정도에 대한 본인에 대한 기대가 없으세요?
아니, 당연히 있지만 그래도 같이 모아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 차곡차곡. 차곡차곡 모아간다. 아니 네, 저기 어디 가면 한 2, 3억이면 20평대 아파트 이 구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뭐 그쪽 한번 가보시죠. 2, 3억의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다고요? 아, 그럼요. 뭐, 어디, 김포인가 뭐, 어디 있다고 지금, 오이, 상당히 경기도 지사 하셨던 분이 그 이야기를 하셨대요. 네.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그런데 지금 뭔 이야기를 하려고 본인 집장만 하는 것도 결혼할 거 지금 자랑하시러 나오신 거는 아니시죠? 아예 그건 아니죠. 그럼 뭐, 네. 왜 나왔어요? 네, 이번에 저희가 대선 관련해서 제 박사님한테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대선 관련해가 질문에 나왔다고요? 네. 그럼 어떤 대선 관련해서? 사실은 전 정치 이야기 가능하면 이 황신소에서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은 조금 해주셔야겠어요. 제가 궁금한 게 조금 많아가지고. 좋아요. 한번 해보세요. 네. 이제 박사님,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모두 청년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주택 담보 대출 비율을 최대 80에서 90%까지 완화해주는 이제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것이 정말 무주택자 청년들이 자기 집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공약이 맞을까요? 사실 진짜 웃기죠. 이 LTV 해가지고 뭐 무주택 담보대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그 사람 소득에 기반을 해가지고 80%에서 90% 대출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자, 지금 우리 항심이 씨 네. 1년 소득이 한 얼마쯤 될까요? 1년 소득이요? 1년 소득 한 억 단위가 되나요? 억 단위는 아직 안 되고요. 그럼 안 천 됩니다. 단위. 천 네. 단위인데 그러면 항심 씨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5천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자세한 얘기는 제가 노코멘트 하겠지만 네. 어쨌든 천 노코멘- 단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천 단위는 맞아요. 네. 근데 노코멘트 했다는 거는 5천 이상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박사님 아까부터 이렇게 예민한 질문을 하세요. 나이 얘기도 그렇고 지금 소득 얘기도 그렇고. 아니, 그게 왜 예민해요? 본인이 지금 집장만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고 지금 이 무주택 청년 대출이 LTV를 80% 90% 수준까지 해주겠다는 공약을 우리 대통령 후보 되시는 분이 냈다라는 말은 이분들은 무주택 청년이라고 하는 분들이 연봉 수준이 대체 얼마라고 생각하기에 이런 나름대로 공약을 내셨을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항심이 봤을 때 뭐 아무리 본인이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연봉이 5천을 주고도 못 넘어가요.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대한민국에서 연봉 5천 넘어가는 사람이 일단 이 황심소에 넣을 수가 없어요. 예. 왜냐면 그런 분들은 다 조용히 숨어서 시키는 일만 하는 척하는 데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결코 자기 신분을 밝히거나 자기 얼굴을 드러내면서 세상 사는 이야기나 삶에 대한 고민을 내세울 수가 없는 사람들이거든, 기본적으로. 네. 그러면 지금 본인이 집을 장만한다, 혼자서 대출을 받는다고 하면 뭐 심지어는 2, 3억 정도 되는 뭐 김폰지, 금폰지라는 곳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전세도 2, 3억으로 지금 얻을 수 있을까 말까 하는 이 나라에서 그렇죠. 집을 20평대 아파트, 그래도 신혼 살림하려면 20평대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20평대는 최소한 5, 6억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서울에서 수도권 정도는 뭐 한 4억 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지만 그런데 본인이 5천만 원이거든요. 네. 연봉을 5천이라까지 내 크게 쳐서 해줍시다. 네. 그러면 그거에 8, 90% 대출을 받으면 기껏해봤자 4천에서 4,500을 받는데 그러면 살 집 5억짜리를 산다고 했을 때 그게 살 집의 10% 정도밖에 안 되는 금액을 지금 무주택 청년 대출이라고 공약이라는 걸 냈다라는 건 뭘 뜻하는가, 이 공약은? 정말 도움이 될까 싶네요. 도움이 될까 싶는 게 아니라 네.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오신 분들이 주택과 관련해 가지고 공약을 내는 거는 전혀 현실에서
있는 사람들 사정을 전혀 모르고 그냥 이 문정권에서 집값 잡는다고 이 금융 대출 쪼을 때 그거를 뭐 LTV인가 뭐 LED TV인가 그 비율을 뭐 40% 50% 수준으로 줄이면서 대출을 억제했다. 그거를 이제 내가 정권을 잡으면 그거를 풀겠다. 이런 지금 햇소리를 공약이라고 내세우는 수준에 있는 분들이 지금 정권 대통령 후보로 나와 있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려주고 있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정권 잡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분이 또 한마디 하세요. 뭐라고 한마디 했는지 사연 계속 읽어봐 주세요. 네. 심상정 후보는 서울 평균 집값이 12억 원인데 최대 9억 원을 대출하면 30년 만기로 해도 원리금이 330만 원쯤 된다며 연봉 1억 원 수준의 고소득자를 위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을 설계했느냐고 이재명 후보에게 물었습니다. 야, 이 심상정 후보가 생각하는 평균은 제가 생각하는 평균보다 거의 2배 정도고 그리고 이 우리 항심이 같은 젊은이는 심상정 후보가 생각하는 그 젊은 근로자 축에 못 들어가요. 그러네요. 그렇죠. 연봉 1억 정도 되는 사람이니까 안 됐네요. 한참 떨어지네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 정의당이라는 정당의 이 정의당 원래 정당이라는 게 원래 노동자 이 농민들을 위한 이 노동당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정당이 정의당이거든요. 그런 정당의 대표로 후보로 놓으신 분조차도 최소한 연봉 5천이나 그 이하의 젊은이들 사람들은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적어도 연봉 1억 정도 수준이 되고 집을 사도 한 12억짜리 집 정도 사고 대출 9억 정도 받는 이 정도를 우리는 고려한다라는 거를 이 대통령 후보로 넣으신 분들이 다 이야기하는 그 심리를 우리는 벌써 TV 대선 토론을 보면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 같은 사람은 아예 그분들이 생각하는 이 국민 아니라는 거죠. 너무 슬프네요. 왜 슬퍼요? 눈물이 앞을 가려. 우래. 네. 국민이 아니라니. 그렇죠. 국민이 너무 아니죠. 슬프네요. 참 궁핍한 인간이죠. 궁인이죠. 궁인. 궁핍한 인간. 자, 그런 측면에서 지금 그 TV 토론에서 나온 내용 같은데 어떻게 됐어요? 네, 이 후보는 지금 현재 시세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조성원가 건축 원가가 지금 현재 시세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분양가로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라고 했고 이어 심상정 후보가 어느 지역에 2, 3억짜리가 있습니까? 라고 묻자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김포나 이런 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김포나 이런 데 충분히 가야 돼. 저분 경기도 지사하시는데 김포는 경기도에 소속 안 되나 봐요. 아마 김포는 서울이라고 저분이 믿거나 아니면 김포는 경기도를 떠나서 인천쯤 되니까 이 원래 뭐 망하면 부천이고 뭐 이혼하면 인천이다 뭐 그런 식의 이야기들을 근데 저분이 있는 당이 아닌데 저분 야당에 있던 사람이 이야기해가지고 지난 대선인가 총선에서 난리가 났는데 근데 저분도 동일한 마음이시네요. 근데 그건 그렇고 이건 사연을 계속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 뭔 이야기를 하는 거야? 토론회가 끝난 후에 네티즌들은 실거래가를 찾아 온라인상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김포 20평대 아파트 2, 3억은 현재 전세가더라고요. 문득 저는 지난 여름 황심소 방송이 떠올랐습니다. 40대 의사 부부에게도 힘든 내 집 마련, 오직 나만을 위한 WPI 부동산 상담에서 박사님이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어요. 지금 남양주 집값 시세가 12억에서 13억으로 올랐거든요. 그러면 정확하게 3년 내지 4년 후에 9억에서 10억, 지금 전세금 수준으로 떨어질 것을 예상하시면 돼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지금 정권이 민주당이 계속 유지가 되면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 떨어져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노무현 정권에서 이명박 정권으로 바뀌었을 때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돼요. 황심이가 혹시 신천지요라고 묻는데 황심소는 신천지보다 더 좋은 헤븐이에요. 뉴 헤븐. 네, 신천당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재밌게도 신천지가 이전에는 박근혜를 지지했다 이러면서 박근혜하고 정동영이 박근혜하고 정동영인가? 아니다. 지난번 박근혜하고 문재인 씨가 이 선거할 때 그때 이제 신천지는 박근혜를 지지했다. 뭐 이러면서 엄청나게 그 당시에 야당 민주당이 이제 공격을 퍼부었어요. 지지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 박근혜 탄핵되고 문재인 하고 그 다음에 야당 그때 야당도 아니지 여당이라고 할 수 있죠. 여당인 후보 홍준표였군요. 그럴 때는 어떤 특정한 종교가 누구를 지지한다 뭐 하는 그런 소리 없이 그냥 어차피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 된다 뭐 이 촛불 전국에서 이렇게 돼서 넘어갔는데 이번에 또 재밌게도 다시 신천지가 윤석열을 지지한다 또는 신천지 뭐 있잖아요. 코로나 그거 하는 거를 어쨌다라고 하면서 막 언론에도 언급되고 나오는 거 보면서 아이고 이재명은 이 코로나 처음 할 때 본인이 신천지 때려잡자 하면서 이 본인이 뭐 신천지 본부를 급습하는 듯한 그런 쇼도 퍼포먼스도 벌렸는데 뭐 윤석열은 그런 거를 안 해서 저걸로 가지고 그러나 보다 이 생각도 들긴 했는데 제발 이 방송 듣는 분 댓글에 그런 신천지 운운하는 소리는 하지 마세요. 저 신천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 신천지 뭐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좋아하지 않느냐. 불쌍한 젊은 애들이 꼬셔가지고 열렬당운으로 만드는 걸 보면서 야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저렇게 이 진짜 젊은 영혼을 타락시키는 대로 사용할 수 있구나. 물론 이 번듯한 기존 기독교 교단이 아버지의 성전을 돈벌이하는 장사치 소굴로 만들었기 때문에 뭐 거기에 갈 수 없는 젊은이들이 신천지에 기어 들어갈 수 있거나 신천지에 포섭되는 거야 어쩔 수 없다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절 보고 신천지 운운하고 하는 거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건 그렇고 지금 뭔 내용을 본인이 읽다가 지금 그만두고 있어요? 네. LTV 완화가 약탈적인 대출이라는 심상정 후보의 지적에 윤석열 후보는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이든 영국이든 이런 선진국에서도 대도시 주변에 거의 80-90% 심지어는 95%까지 LTV를 올려가지고 그렇게 대출을 해주는 게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저는 청년주택을 신도시 GTX 있는데 짓겠다고 했고 그걸 계산해보면 월 한 100만 원 정도? 101만 원 정도가 계산이 되고요. 그리고 이거 자체가 하나의 자산 축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라고 했다네요. 네, 참. 윤석열 후보 진짜 평생 금자로만 살아가지고 본인이 뭐 실물 경제든 경제 개념 전혀 없고 그리고 이분은 돈 많은 마누라 만나가지고 결혼했기 때문에 본인이 돈 버는 거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되거든요. 뭐 본인이 살고 있는 집도 지가 상만한 집이겠어요? 마누라 집에 얹혀서 사는 거. 황심씨. 네. 인제 알았죠? 적어도 본인이 결혼할 때 네. 남편 되는 사람이 장만한 집으로 들어가면 네. 이런 고민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러면서 엉뚱하게 GTX를 만들기만 하면 그거 지나가는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그 동네에 길거리에서 쓰러져 사는 노숙자라도 GTX가 지나가기 때문에 월 100만 원 정도의 혜택을 받으니까 그건 기본소득으로 100만 원 나눠주는 것보다 더 낫지 않습니까?
놀라운 경제 상식, 그러네요. 경제적인 뭐가 그래요, 그러게. 창조 경제네요. 아, 창조 오, 경제입니다. 야, 윤석열 후보는 같은 당의 박근혜 대통령을 이어받는, 아니다, 창조 경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했나요? MB 대통령이 이야기했나? 모르죠. 네, 몰라도 모릅니다. 상관없어요. 그렇지만은 그 동네는 아무거나 갖다 붙이면 창조 경제고 아무거나 그냥 주면 다 우리가 잘해서 주는 거다라고 하는 끼워 맞추기에 또 대가들이니까 GTX 깔기만 하면 청년들이 월 소득이 100만 원이 늘어난다. 이런 놀라운 경제 상식을 알려주는 분이잖아요. 그러네요. 뭐가요? 정말 놀랍네요, 진짜. 그렇죠. 들으면 그 놀라운 사연, 그 이야기 또 계속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번 토론을 보고 정리하면 1번 후보든 2번 후보든 LTV는 8, 90%까지 올린다는 것은 똑같이 보이고 패닉바잉도 줄고 집값도 좀 떨어지는 상황이 그려지긴 해요. 같은 공약을 내세우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민주당이 계속 정권을 유지해도 집값이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또 3, 4년 뒤 집값 좀 떨어져서 저도 내 집 마련 좀 하고 싶은데 누굴 뽑아야 돼요, 박사님? 그럼. 자, 잠깐만요. 지금 우리 사연 쓰고 한번 본인이 지금 이렇게 정리한 거 맞아요? 아니, 빨리 솔직히 이야기해봐요. 본인이 이렇게 정리한 거 맞아요? 왜 그러세요? 왜 물어보세요? 그거? 아니, 지금 본인 이 얼굴을 똑바로 지금 네. 앞을 바라보면서 네. 지금 이번 토론을 보고 정리하면 이라고 본인이 이야기했잖아요. 네. 근데 1번 후보든 2번 후보든 LTV는 8, 90% 올린다는 건 똑같이 보이고, 그쵸. 그렇죠. 그거는 분명히 1번 후보, 2번 후보 다 저렇게 이야기했는데, 아까 내가 LTV 8, 90% 올리는 거는 실제로 이 무주택 청년들이든 무주택자가 뭘 마련하는데 도움이 조금이라도 된다고 그랬어요. 저거는 사기성일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도움이 전혀 되지 않았죠. 그렇죠. 도움이 네. 전혀 되지 않는 거를 공약이라고 이야기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해놨어요, 지금? 패닉 바잉도 줄고 집값도 좀 떨어지는 상황이 그려지긴 해요. 그러면 지금 황시민은 네. 지난 이 문재인 정권 때 실제로 집값이 올란 거는 이 LTV를 40으로 잡았던 50으로 잡았던 해서 돈줄을 쟀기 때문에, 정부가 좋았기 때문에 집값이 오른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패닉 바잉을 했기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라고 자기 나름대로 진단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1번 후보든 2번 후보든 조금이라도 지금 우리나라 특히 서울과 수도권에서 집값이 급격하게 상승하게 된 거는 문제가 이 정부가 LTV 80% 90% 올린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집값이 그렇게 급격히 올랐던 거는 소위 말해서 집이 없는 사람들이 패닉 바잉을 하게 만들었고, 그것도 정부가 나서가지고 거의 국민을 협박하듯이. 네. 그래서 그 패닉 바잉 하는 거를 줄여서 사람들을 불안에 떨지 말고 안심하게 만들기만 하면 집값은 당연히 안정되거나 심지어 떨어질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본인이 해놓고도 별로 그렇게 자신이 없는, 아이고 참.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LTV, DS당 아무 필요 없어요. 그렇죠. 당연히 아무 필요 없죠. 미국이 달러 찍어서 전 세계 집값 올랐는데 문통 탓, 이런 소리 하는 거는 미국이 달러 찍어서 올렸다 해서 남 탓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똑같다는 거거든요. 그건 미국 달러 찍었어, 미국 트럼프나 바이든 탓을 하거나 문통 탓을 하거나 인간들이 다 지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대통령 탓을 하면서 지 문제를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거죠. 그런데 진짜
진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당군 이래로 놀라운 업적을 한 거는 이 아무런 돈도 없는 그 무주택자들이 내가 이러다가는 평생 집을 못 가질 것 같아. 그래서 이 틈에 영혼이라도 끌어들여 가지고 내가 집을 사겠다라고 하는 이 패닉 바잉을 하는 그 마음과 행동을 만들어냈다는 거. 그쵸.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놀라운 업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그 업적을 개성하겠다는 마음인지 아니면 그런 업적이 두 번 다시 이 나라에 일어나지 않겠다는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이번 대통령 후보로 나온 두 분은 다 그거하고 전혀 관계없는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집값을 잡겠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황심이가 이 경우에 누구를 찍어야지 저가 이 집을 장만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 네. 이럴 때는 패닉 투표 또는 열정 투표를 할 것이 아니라 어떤 놈은 내가 죽어도 그 정권이 또 국민들을 패닉 바잉하게 만들거나 국민들을 협박하면서 지네는 그런 짓은 못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냉정한 마음으로 찍어서 네. 뭐 누구를 대통령에 되게 하는 거는 본인 집 사는 거하고 사실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누구를 뽑아도 상관이 없는데 맞아. 네. 그 대신에 그거보다는 지금 본인이 결혼할 분 정해졌죠? 네. 아, 정해졌어요? 그러면 뭐 이 본인은 이 집 사는 거는 뭐 더 이상 별 상관이 없네요. 그렇지 않아요? 아, 그래도 이제 계속 네, 왜 상관이 없어요. 그래도 박사님 저도 계속 관심이 있고 관심 있고 집까지 관심 있다고 했어. 내가 집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집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램인 거죠. 사고 싶은. 그렇죠. 바램. 사고 싶은 네. 바램으로 가지고는 집을 못 사요. 아니 나도 젊었을 때 이 지나가면 야 세상에 진짜 아파트도 많다. 이 강변북로를 가든 또는 올림픽 대교를 가든 양쪽에 다 보이는 건 저 많은 집들 중에 왜 내 집이 없을까? 이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바램을 가지고 살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알기 시작을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네, 이 여기서부터 이제 본인이 뭐 내 집 마련하면 정권 바뀌어야 한다고 제가 이야기한 거는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단 내가 집 사는데 나를 냉정하게 하지 못하고 영끌 같은 그런 패닉적인 또는 나의 불안을 엄청 야기시킨 그 정권은 결코 이 내가 집 사는데 도움을 주지 않는다. 나는 그런 측면. 그래서 가능하면 이 정권이 집권을 했을 때 집값이 바닥이고 심지어는 하우스 푸어 이런 소리가 나오는 그런 정권을 만들어내는 것이 진정으로 집 사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네. 근데 뭐 본인은 보니까 앞으로 집 사는 것에 대해 걱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본인 연봉이 뭐 5천도 채 안 되는데도 지금 과감하게 결혼할 사람도 정해졌고 결혼하겠다니까 뭐 아마 우리 항심 씨하고 결혼할 사람은 이미 집이 장만돼 있는 사람일 거라고 믿고 우리 오늘 이 방송 희망을 가지고 그런 분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어이구 진짜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지금 황심이 뭐 욕 많이 하지만은 댓글에 아무도 악플을 지금 안 달리네요. 역시 사람들은 멋지고 잘생기고 볼만하네요. 네, 참 뭐 다음 방송 우리 준비하도록 합시다. 안녕히 계세요.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들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에 이메일 주소로 무료 상담 받고자 하시는 사연과 WPI 검사 결과를 바로 보내주셔도 무료 상담에 신청됩니다.